예, 안녕하세요.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디자인 웹에 글을 올리고 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디자인 무효 여부 판단 기준을 변경한 판결이 나와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프로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모든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만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던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창작하더라도 그런 디자인들은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33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2항을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들이 뭐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디자인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의 판단 기준은 여기 보시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디자인 업계에 계신 디자이너 분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나왔던 디자인들을 두 가지 뭐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쉽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디자인은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특허청에 디자인이 등록이 이미 된 경우에 있어서,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디자인을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무심사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은 제3자가 그 디자인을 쓰면 이제 자기는 디자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무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이 이미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무효 심판 청구를 하면 그 디자인을 무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 익숙하신 GM이라는 업체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LKQ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GM은 아시겠지만 완성차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LKQ는 여기 보면 애프터 마켓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의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GM에서 신차를 구매하면 그 차가 이제 사고가 나고 하면 일부 부품들을 이제 갈아 껴야 되잖아요. 갈아 껴야 되는데, 새로운 부품들을 사서 갈아 끼는 경우에는 순정 제품을 쓰면 이제 비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 부품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그 대체 부품들은 그 순정 부품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LK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성차 업체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G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M이 만약에 그 부품에 대해서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 LKQ는 그 대체 부품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KQ 입장에서는 그 등록 디자인을 무효시키면 자기는 대체 부품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랑 그다음에 부품업체 입장이랑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제목에 있는 다툼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됐던 디자인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제 그 GM 등록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GM에서 등록한 디자인이에요.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 디자인 혹은 공지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M 등록 디자인이 출원하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던 디자인이죠. 세상에 있었던 디자인이랑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그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안 되고, 혹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LKQ가 요 선행 디자인, 공지 디자인 두 개를 제시하면서 GM 디자인은 무효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GM 등록 디자인이랑 여기 되어 있는 주 선행 디자인, 340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과 다르다. 그래서 신규성이 흥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저 왼쪽 GM 등록 디자인 보면 바퀴 있는 곳이 거의 원에 가깝게 되어 있죠. 네, 원에 가깝게 되어 있고, 이게 그 자동차 업계에서 팬더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원에 가깝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주 선행 디자인 보면 그거보다는 더 직각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 자동차 바퀴 있는 부분이 지각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이 가장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그 앞문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앞문에 닿는 부분이 등록 디자인 같은 경우 거의 일직선에 가깝지만 이 주선형 디자인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GM 등록 디자인 같은 경우 맨 밑에 부분, 오른쪽 밑에 부분 보면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 있죠. 근데 주선형 디자인은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약간 삐져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해서 두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창작 비용이성, 아까 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LKQ에서는 그럼 주선형 디자인이랑 부선형 디자인, 여러분 잘 아시는 투싼 모델 디자인입니다. 투싼 모델 디자인인데, 저기는 거의 그 원이랑 가깝게 돼 있잖아요. 바퀴 부분이.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선형 디자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합하는 것까지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창작 비용이성이 흥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미국 법원에 있었던 써 있는 맨 마지막 줄에 로젠 덜링 테스트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결국에는 창작 비용이성도 흥결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특허청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로젠 덜링 테스트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젠 덜링 테스트는 뭐냐면, 이 등록 디자인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결합해서 창작 비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할 때 주선행 디자인이 무효를 시키려고 하는 해당 등록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영어로는 basically the same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지 않으면 주선형 디자인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부선형 디자인을 볼 필요도 없이 결합을 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선형 디자인은 주선형 디자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 related라고 하고, 저희가 쉽게 더 얘기하면 관련된 분야에 있는 디자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그 자동차에 있는 그 바퀴의 윗부분 디자인인데, 이걸 자동차가 아니라 항공기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또 뭐 기차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이게 다 관련이 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붙이려고 하면 그거는 창작 비용 판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로젠 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그 등록 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왜냐면 베이지컬리 더 세임한 등록 디자인, 선행 디자인만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선행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등록 디자인의 무효가 어렵게 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들의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왔죠. 근데 이 테스트를 이번 판결에서 파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로젠 덜링 테스트는 디자인 분야에만 있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특허에서는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 선행 문헌의 범위를 넓게 보는데, 디자인에서는 독특하게 이 부분을 좁게 봤었는데, 이 로젠 덜링 테스트가 여기서 파기됨으로써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GM 판결이 이제 특허 심판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미국 특허 심판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도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등록률은 결국에는 선행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 디자인이 나중에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젠 덜링 테스트 파기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요 로젠 덜링 테스트가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들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나라 디자인 실무 내지 법원 실무에는 바로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와 다르게 약간 다른 테스트 내지 다른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미국 디자인 실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어떤 디자인을 출원하고 어떤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GM 사건의 특허 심판원 사건이라든지 향후 미국의 디자인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제가 요 영상이랑 같이 이제 그 글로도 써서 이제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윗부분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